민원연 프레임 체크. 유리천장.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국 사회의 유리천장은 견고합니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 임원의 96.4%는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 임원은 3.6% 뿐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는 OECD 29개국 중 29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7년째 꼴찌입니다. 여성 고위직 할당제는 이 유리천장으로 인해 승진 과정에서 차별당한 여성 집단을 지원해주는 적극적인 차별 시정 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이 여성 고위직 할당제는 쉽게 논란에 휩싸이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지금의 2030 세대에서는 성차별이 없어졌다며 여성 할당제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거나 여성은 일을 못하고 야망이 없어서 여성 임원이 적은 것이라는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민원연은 유튜브 내 여성 고위직 할당제를 둘러싼 담론을 살펴봤습니다. 여성 고위직 할당제를 반대하는 논리에는 기업의 인사제도나 조직 문화에는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성들도 공정하게 경쟁해서 여성 할당제와 관련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유튜버는 아니 기업에서 여성이 능력 있으면 알아서 위로 올려줄 거고 실제로 요즘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왜 능력을 다 떠나서 자리 만들어서 여자만 혜택을 줍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여자여서 채용을 안 한다? 그거는 피해의식이죠. 피해의식 좀 그만 가지세요.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사회의 성차별은 구조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회 구조의 문제는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성들은 채용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스안전공사의 성차별 채용입니다. 2015년 가스안전공사는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7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렸고 인사 담당자는 이미 작성된 면접 평가표를 조작했습니다. 당시 면접 점수 1위였던 여성은 8위로 변경돼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석탄공사, KB국민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교통공사와 KEC 등 많은 사례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따른 채용 성차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어렵게 입사해도 남성 중심 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 내 문화를 남성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여성을 동등한 동료로 보지 않거나 장식과 보조수단으로 여기거나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합니다. 여성은 관리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차별의식도 형성합니다. 이미 고위직의 96.4%가 남성이니 남성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 11월 벌어진 한 관공서 회식 사진 논란은 남성 중심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줬습니다. 한 지자체장은 산하 용역업체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요. 지자체장 양옆과 맞은편에 젊은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지위가 낮은 젊은 여성을 지위가 높은 중장년 남성의 장식품처럼 활용하는 전형적인 남성 중심 문화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가 커피를 타야 한다. 여자는 사무실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성차별적 직장 분위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남성 중심 문화는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일을 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2차 가해도 여성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만 유달리 피해자를 탓하는 여성 혐오적 사회 분위기로 성희롱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거나 문제 제기를 한 뒤에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14.2%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성들이 겪는 일과 양육의 이중 부담입니다. 우리 사회는 육아와 가사노동의 책임을 여성에게 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주중 가사 시간은 남편이 17.4분, 아내는 129.5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7.4배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와 가사 노동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육아와 집안일에서 자유롭고 보다 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야근과 연장 근무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남성이 더 우수한 직원으로 간주되며 승진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승진 전망이 낮은 이유는 일과 가정에 대한 이중 부담 때문이었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에는 여성은 능력과 야망이 없다는 여성 혐오적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 유튜버는 여성 임원이 적은 건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은 승진이나 명예에 대해 그렇게 욕구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여성 혐오성 발언입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20만 회에 이르며 이에 동조하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또 일부의 오해와는 다르게 여성 고위직 할당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과 자율 협약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임원 할당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면 여성가족부는 우수 사례를 전파해 다른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별 구성의 다양성이 기업 경쟁력을 올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는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라는 보고서에서 성다양성 수준이 상위 25%인 기업들은 하위 25%인 기업들보다 세전 영업이익률이 평균 21% 높았다며 경영진의 성다양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도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9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서울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를 줄이면 일본은 9%, 한국은 10%, 인도는 27%까지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위직 남성 편중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여성이 그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